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직업인 안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커뮤니티 공지글로 안경사 직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달라고 공지를 올렸었어요. 오늘은 그 댓글에 달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렌즈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9년차 안경사이고요. 만으로는 8년 정도 일을 한 거고, 초반에는 안경원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리고 지금까지 렌즈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대학교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공부를 하셨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대학교 전공은 저는 안경광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안경공학과가 아니라 빛광자를 쓴 안경광학과입니다. 안경광학과에 진학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나쁜 눈을 고쳐주는 안경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근시,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안경으로 어떻게 교정하는가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정 원리가 이제 빛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좀 광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요. 안경을 만들기에 앞서서는 시력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력 검사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배우고, 그리고 이 안경을 어떻게 만들고 피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내용들이 문과는 아니고요. 이과 계열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적이 수리가 잘 나와가지고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이쪽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런 순수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 수학이라든지 물리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저 때는 미적분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문과가. 그래서 미적분도 모르고 이래갖고 1학년 때는 점수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미적분 내가 모른다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미적분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래서 뭐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좀 자세하게 진짜 전공으로 들어왔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순수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계산만 할 줄 알고 하면 되니까 전공 공부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1학년 1학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2년제와 4년제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제가 이제 많이는 없어요. 2년제보다는 3년제와 4년제가 많거든요. 2년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4년제를 나와서 정확하게 3년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2년이든 1년이든 4년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는 동일한데, 그 배우는 거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냐 마냐의 정도의 차이?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콘택트 렌즈 공부를 할 때 콘택트 렌즈 약품 있잖아요. 그 약품의 성분을 여러 가지 성분을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는 방부제고 이건 완충제고 막 이런 거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거는 2, 3년제에서는 배우진 않을 것 같아요. 4년제가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취업할 때 3년제와 4년제 차이가 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안경원이나 뭐 렌즈샵이나 안과나 이런 데는 3년제든 4년제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안경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회사가 있거든요. 안경에 관련된 뭐 콘택트 렌즈 회사,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큐브, 바슈롬, 알콘, 쿠퍼비전 이런 회사나, 아니면 안경 렌즈 있잖아요. 칼자이스, 뭐 에실로 이런 회사,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 때는 4년제를 좀 모집을 했었어요. 일단 지원 자격이 4년제 안경광학과 였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안경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일단은 안경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경사는 자격증이 아니고 안경사 면허증이 있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자격증은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엑셀 쓰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없지만 이 일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닌데, 면허증은 내가 면허가 없는데
하는데 이 일을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안경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면허가 없이 일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안경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 면허를 따야지 안경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허를 따는 방법은 3년제든 4년제든 혹은 2년제든 안경광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한 11월쯤에 국가고시를 봅니다. 이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면은 안경사가 될 수 있어요. 이 국가고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좀 주고 받아봤는데 안경광학과 학생이시고 이제 곧 졸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국가고시 어땠어요? 이러니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가고시가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쌓아놨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여가지고 공부만 좀 성의 있게 하신다면 충분히 패스하시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물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안경사가 근무할 수 있는 곳,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안경사가 되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안경원,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렌즈샵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안과에서 검안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관련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경원이나 렌즈샵에서는 매장 관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제일 중요한 작업인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분들께 안경을 맞춰드리고 렌즈를 맞춰드리는 일을 하고요.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통기한이라던가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이런 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청결 관리도 할 거고 청소랑 이런 거 안경사들이 다 해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는 데다 보니까 우리 가게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마케팅적인 고민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안경원이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과는 검안사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과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라식 수술하는 데 있잖아요. 시력교정술하는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 그런 거를 이제 안경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라식 수술할 때 시력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각막 두께 체크할 거고, 그리고 안압도 잴 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안경광학과를 졸업하신 안경사 선생님들인데 안과에서는 검안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검안사가 수술은 하진 않아요.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 전에 하는 기초적인 검사들을 검안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영업직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각 회사들마다 자기만의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면은 그런 거를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 파트에 안경사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교육 파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논문 쓰고 공부하겠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장단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경원이랑 렌즈샵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안경원이랑 렌즈샵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분야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라 그냥 듣기로만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안경원의 장점, 안경원의 장점은 진짜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에요. 자기만의 기술이 생긴다라는 점이죠. 안경을 만들고 시력 검사를 해주고 피팅을 해주고 이런 게 진짜 다 기술이거든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보고 쌓아온 나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정말 잘 쌓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기술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살면서 정말 든든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살려서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고요. 그런데 이 장점을 꺾을 만큼 정말 대단한 단점이 있는데 바로 워라밸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9시간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야근도 하고 더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게는 12시간 넘게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은 안경사들은 그냥 무조건 야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야근 수당 이런 게 없죠. 빨리 퇴근할 수 있고 그런 희망조차 없이 그냥 기본적인 근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무 시간도 길 뿐더러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 이런 거 잘 몰라요. 2020년에 공휴일 많이 없다고 많이들 슬퍼하셨잖아요.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공휴일을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2명이서 보는 건 쉬운데 3명만 모여도 진짜 친구들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아까 길었다 보니까 좀 저녁이 없는 삶?
이런 것 때문에 이 안경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리고 렌즈샵. 렌즈샵은 사실 안경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장단점을 한 번 더 뽑아보자면 안경원보다는 렌즈샵이 좋은 점이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점. 굉장히 좀 일이 편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안경원에서 렌즈샵을 옮길 때 약간 쉬고 싶은 마음에 옮긴 것도 있었어요. 업무 강도가 그만큼 좀 낮고 매장에서 근무를 할 때 바쁠 때도 있지만 좀 개인의 시간이 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경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안경원보다는 업무 강도가 낮아서 조금 쉽기는 한데 이거의 단점도 역시 저녁이 없는 삶, 그리고 주말이 없고 공휴일이 없고 평일에 쉽니다. 근데 평일에 쉬어서 좋아요. 저는 어디 가나 사람이 붐비지 않고 뭐 은행 업무 이런 거 잘 볼 수 있고 좋죠. 그리고 안과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얘기예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장점, 제가 뽑은 장점은 안경원의 단점을 딱 보완을 해주죠. 병원들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쉬잖아요. 이렇게 좀 워라밸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라는 점. 그리고 늦게 끝나도 뭐 야간 진료한다고 해도 8, 9시까지 하니까 그게 늦게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은 6시, 6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안경원은 보통 9시, 10시, 저 11시에 끝나는데도 일해봤거든요. 정말 저녁이 없는데 안과는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걸로 좀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안과에 다니냐 그리고 시기가 어느 때냐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안과도 성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수기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토요일은 절대 못 쉬고 이렇기도 해요. 공휴일에 잠깐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안경원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이거는 이제 사람 욕심에 따라 다른 건데, 만약에 내가 내 사업체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가 정말 단점으로 느껴지죠. 안경원에서는 좀 경력을 오래 쌓고 나면은 나의 가게를 하나 오픈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안과는 내가 안과에서 정말 열심히 검사를 하고 상담을 잘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병원을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나의 사업체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어 하면은 굳이 이건 단점으로 뽑을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직업 수명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안경사는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할 그 나이가 아니라면은 내 사업체를 차려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안과는 안과에서 나를 안 뽑아주면은,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주면은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안과에서 일하던 검안사분들도 안경원으로 넘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배운 거를 어디 가서 내가 평생 써먹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단점은 여기는 사실 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회사원들이 생각하는 그 장점과 그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부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는 일단 제가 꼽은 안경원 렌즈샵 안과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취업 실태. 안경사 취업은 어려운지, 요즘 좀 취업이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안경사라서 좋은 점은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회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슈룸, 아큐브 이런 회사들은 잘 안 뽑아요. 뭐 다른 부서들은 또 뽑겠지만은 이제 안경사의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회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냥 일반 안경원이나 렌즈샵, 뭐 안과까지도 요즘은 안경사가 없어서 난리니까 취업은 하기 쉽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뭔지 알아요? 안경원이나 뭐 렌즈샵은 사람이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 구직을 하는 안경사들은 갈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 안경원 사장, 원장님과 이 구직을 하는 이 안경사들의 피나는 눈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심 조금 버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조절을 하다 보면은 취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저는 이 질문이 제일 많을 줄 알았거든요. 월급 얼마 받냐, 급여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남들이 얼마 받는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쯤 되면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예상은 되니까 남의 월급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이 얘기는 저의 급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거고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여기서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초년차 때요. 그나마 조금 많이 받는 편에 속해가지고 100만 원 후반대로 시작을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안경사들은 거의 연봉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술이 자산이다 보니까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값어치를 더 쳐주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좀 차차차차 올려줍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400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만큼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연차쯤 되면은 이제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00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 능력에 따라 그리고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지역 차이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안경원보다는 그리고 렌즈샵 급여가 조금 더 적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옮길 때 급여 확 낮춰서 왔고요. 그리고 7번째 질문이네요. 이 안경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해요. 딱히 내가 진짜 나 이거 될 거야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안경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진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경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워라밸이 안 지켜지고 근무 시간이 길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근데 좀 성격상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이고 낯을 좀 많이 가리고 그러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저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추천을 해요. 꼭 안경사가 됐다고 해서 저처럼 안경원이나 렌즈샵에서 근무 안 해도 되고 주말에 쉴 수 있고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안과 이런 데로도 취직이 가능하니까 꽤 그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경사라는 직업 추천합니다. 그리고 8번째 질문이에요. 안경사 일을 하면서 후회하신 적은 없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후회한 적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후회가 어떻게 발현된 그런 마음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진짜 못 해먹겠네 이런 후회가 아니었고 그냥 저 말고 다른 직업을 보았을 때 저 직업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데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진짜 열심히 좀 해볼걸 잘해볼걸 좀 더 노력해볼걸 이런 후회는 한 적은 있어요. 그냥 이 직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직업이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이 사람 진짜 본토비 안경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낯가림 이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일하는 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이런 후회는 하진 않았고 오히려 나 이거 안경과학과 가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적은 많아요. 9번째 질문인가요? 직업 수명. 이거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제 안경원 렌즈샵 얘기만 하자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도 직원으로 근무를 할 수는 있어요. 렌즈샵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렌즈샵 여러분들 가셔도 막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제 또래의 아니면 좀 더 젊은 그런 언니 같은 선생님들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샵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안경원은 오히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에게 이게 믿음이 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렌즈샵에는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지만 안경원에는 어르신분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게 될 건데 그래서 좀 수명이 어느 정도는 긴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나이를 먹었다. 근데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 가게를 오픈을 해야겠죠? 오픈을 하면은 뭐 그때부터 정년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오픈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앞으로도 적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업계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쟁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게 오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큽니다. 나 오픈할 거야. 나 돈 이만큼 모았어. 그리고 대출은 이만큼이 돼. 이렇게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내가 안경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투자 대비 좀 힘든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그 매장을 갖고 싶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 진짜 노력하시는 사장님,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가게는 진짜 잘 될 거예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오픈하고 싶어요. 돈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안경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안경광학과를 진학하게 된 이유는 성적에 맞춰서 갔습니다. 안경광학과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 그냥 저는 목표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경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 안과를 갈지 안경원을 갈지 뭐 회사를 갈지 뭐 이런 거 결정을 한 거는 이게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고등학교는 실습을 했었어요.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산업체에 가가지고 뭐 회사는 인턴을 가든지 아니면 뭐 안경원이나 안과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안경을 맞춰드리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못했어요. 그냥 옆에서 보조하고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저는 안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안과로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 일이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그 분위기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안과 의사 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윗사람이 있는 게 싫더라고요. 싫었어요. 아무튼 그 분위기가. 그래서 큰일 났네. 어떡하냐. 안경원은 가기 싫은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음 방학 때 안경원 실습도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경 일을 한 거는 아니고 거의 연습하고 선배한테 배우고 그냥 이런 수준이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비교하자면 안과보다는 안경원의 분위기가 내 성격상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경원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회사에 대해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안경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첫 직장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 발을 넣어본 적은 없고 그냥 계속 안경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안경사가 된 이유는 그 실습할 때 그 분위기를 느끼고 저와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경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안경과학과 학생들이 보고 계신다면 실습을 통해서 결정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즈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안경원에서 옮긴 거는 쉬우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오렌즈 근무한 계기가 뭐냐면, 저희 지금 사장님이 예전에 저랑 안경원에서 같이 일했던 학교 선배이자 그리고 그때 부점장님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 밑에 있던 직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슬럼프가 오는데 한 6년 차 때쯤에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일했던 곳이 영업 종료 시간, 제 퇴근 시간이 11시였어요. 밤 11시. 그래서 집에만 오면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1년이 돼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지금의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농담식으로 대체 오픈 언제 하냐, 나를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몇 월 며칠부터 출근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좋게 말하면 스카웃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친한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여가지고, 그렇게 옮기게 된 이유는 좀 쉬고 싶었던 이유가 많이 컸었어요. 이게 체력적으로 좀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렇게 오렌즈에 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렌즈샵으로 옮긴 게 쉬웠는지,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안경원에서 하던 굉장히 쉬운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 가끔 오면은 렌즈샵 가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오지랖 부려서 걱정이 되는 거는, 렌즈샵만 있는 곳에서 좀 오래 있다가 안경원으로 가면은 좀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노력하고 하면은 다시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안경원에서 렌즈샵으로 옮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렌즈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안경사들만의 구인 광고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구인 구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요. 그냥 연락해가지고 면접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번외 느낌으로 오렌즈에 취직하면 안경사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혜택이라 하면 뭐 직원 할인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 오렌즈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오렌즈 가맹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복지를 주세요,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전혀 없어요. 오렌즈는 다 하나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원 혜택 이런 거는 사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줄 거야 하면은 좀 할인해서 뭐 주시겠죠? 뭐 아닌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 사장님은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그냥 재미로 황당 손님, 일을 하면서 황당한 손님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인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길 때가 되기는 했는데 가볍게 안 넘겨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렌즈샵보다 안경원에 있을 때 훨씬 많이 봤어요. 정말 렌즈샵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경원은 전쟁터야. 정말
아우 진짜 여러 명의 생각이 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 그 손놈 막 이러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제가 안경원에서 근무할 때 카운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도와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인사를 했죠.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고 키도 나만 했어. 눈도 안 마주쳐 나랑. 이렇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없나? 나 사람 아니야? 내가 진짜 하다 사람 치고 또 못 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언어를 제가 해석을 하자면 여기 남자 없냐예요. 여기 안경사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정중하신 분들은 정중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중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 사장님 안 계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심하지 않아요? 사람 없냐니 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스트레스였어요. 안경원에서 여자로 근무한다라는 게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년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해봐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진짜 가리지 않고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데 그게 되게 안경원에 있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막 남자 없어요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은 예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초년차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귀찮아질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은 이제 막내를 불러요. 막내 남자 선생님을 불러서 네가 해 이러면은 이제 그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저의 소심한 복수랄까요? 제가 렌즈샵에 와서 참 좋은 거는 렌즈샵은 여자를 찾아요. 손님분들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심적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렌즈샵에도 황당 손님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말하지 않을게요. 짠! 요렇게 안경사에 관한 수다를 떤 것 같아요. 정보를 드렸다기보다는 약간 수다를 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 엔딩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서 해드렸던 이 안경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 학생분들이나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업계로 나오는 우리 안경가과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